8월 20일 오늘 화요일 일본 야구 KBO 리그 경기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애매한 그런 경기들이 좀 많아요. 그런 매치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뜯어보고 어떤 거를 가져갈지 말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요코 대 주니치. 일단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요미우리 상대 1승 1패 한 경기를 좀 간신히 가져왔고요. 이 경기에서도 이제 오스틴이 끝내기 이런. 지금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오스틴하고 이제 그 1번 타자 그 친구 둘이 이제 타격감이 좀 괜찮은데 나머지들이 좀 그렇고, 확실히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요코하마 기준으로는 좀 아쉬운 타격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한신 상대 2승 1무. 주니치가 잘한 건지 한신이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확실히 어려운 경기들을 주니치가 많이 이겨내기는 했어요. 그죠? 많이 이겨내기는 했는데 확실히 이 주니치가 원정에서 진짜 경기력이 아쉽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경기 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오늘은 오누키 시니치. 최근에 이제 복귀전에서 이제 승투를 좀 먹었고요. 확실히 최근에 이제 복귀전이나 이런 뭐 신인 선수들 데뷔전 이런 데서 이제 승을 챙겨가는 경기들이 은근히 많아 일본 야구가 이런 패턴들이. 자, 그렇고 이제 홈에서 야쿠르트 상대로 7이닝 4실점 2자책 경기였고 이제 7피안타 1피 홈런 삼진 5개. 뭐 전체적으로 뭐 복귀전을 감안하고 야쿠르트를 상대했다는 걸 감안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쏘쏘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뭐 아주 좋지도 않았지만은 쏘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주니치 상대로는 상당히 좀 전적이 좀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자신감 정도는 있을 법한 오늘의 매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시즌 한 번 만나가지고 6.1이닝 3실점 9피안타 패전이긴 하지만 이 경기 제외하면 주니치 상대로는 상당히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다카시 히로토가 나오죠. 사실 최근에 이제 일본 야구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소위 좀 에이스급 선수들이 이제 한 번씩 뭐 털리고 막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최근에 보면 이제 사이키 히로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아직 뭐 에이스급까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케우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명씩 털리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버티고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저 모이넬로라든지 다카시로토라든지 최근에 오세라 다이치도 한번 털렸죠. 그죠? 이 선수가 이제 야쿠 원정 가서 이제 6이닝 2실점 4피안타로 나름 선방을 했고 이 선수가 이제 야쿠 원정에서 좀 성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은 요코하마 상대로 2경기 7이닝 1실점 승투 그리고 6이닝 4실점 2자책 패전. 이게 이 패전이 올 시즌 다카시 히로토가 딱 1패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 시즌 유일한 패배입니다. 요코하마 상대로 패배가 있다 정도. 요코하마 원정에서 좀 기록들이 다소 좀 약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올 시즌 기록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참고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최근 2년간하고 이제 올 시즌하고의 기록이 완전히 뭐 달라진 그런 경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자, 상대 전적은 10승 1무 6패, 그리고 홈에서는 5승 3패로 요코하마가 조금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 보내드리고. 역시 뭐 이제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다카시 히로토가 좀 높다고 보여지는 경기죠. 그런 매치업이긴 한데 일단 오누키도 뭐 첫 경기 복귀전을 스타트를 잘 끊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니치 상대로도 엄청나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좀 막아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주니치가 보면은 카리스테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방망이를 좀 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얼마나 갈진 잘 모르겠어. 얼마나 갈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니치는 원정에서 정말 좋지 않은 팀입니다. 그죠? 원정에서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 타격감을 원정에서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또 홈에서의 좀 성적이 아쉬워요. 이 팀이 이제 방망이가 좋은 팀인데 홈에서는 방망이가 좀 아쉽고 승률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좋지 않은 요코하마, 원정에서 좋지 않은 주니치. 물론 이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주니치가 조금 더 안 좋긴 안 좋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카리스테가 빠져있기 때문에 진짜 호소카와가 해결을 해주지를 못하면 확실히 방망이는 굉장히 좀 답답해질 수 있다. 반대로 이제 요코하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마키라든지 핵심 타자들이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틴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좀 답답한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게 선발만 보면은 주니치를 좀 찍고 싶은 그런 경기이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확실히 승패 라인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이기는 해요. 오누키 시니치가 복귀전을 나름 잘 치렀고 준시 상대로 상당히 강점을 좀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다 해서 저는 요코하마 프렌 정도 일단 보고 승 사이드를 주니치를 보는데 솔직하게 저는 약간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승패 라인이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 기준치에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일본 야구에서 언더 보는 게 좀 많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다카시 히로토가 나오는 경기니까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미 대 히로의 맞대결이고요.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코 원정 가가지고 1승 1패. 그리고 이제 다득점 경기를 한번 했고, 다음날은 1점. 요 국룰 같은 공식을 그대로 가져왔다. 히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쿠 원정 가가지고 1승 1패. 일단 할아버지 공략에 성공을 하면서 한 경기를 가져왔다. 이제 그 쿠리아는 그런 경기들이 그죠. 한쪽으로 터지면 이제 시원하게 터질 수 있는 경기인데 이제 먼저 아주 크게 터트리면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왔죠. 자, 이 경기가 이제 좀 재밌는 경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사실은 한신은 조금 좀 처졌어요. 그죠? 물론 이제 한신도 나머지 경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1위 결정전 느낌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양 팀 다 이제 특히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선발 로테도 이쪽에다가 좀 많이 좀 비중을 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진짜 아주 타이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긴 하죠. 자, 야마자키 요리, 최근에 이제 충격적인 경기가 한번 있었죠. 이제 히로시마전 5실점 경기. 올시는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인데, 히로시마전에 5실점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근데 그 다음 경기, 한신 상대로 6.2이닝 무실점으로 2피안타. 다시금 이제 부활투를 한번 보여줬다. 올 시즌 뭐 전체적으로 크게 털린 경기가 별로 없고, 올 시즌 뭐 잘 던지는 선수인데, 히로시마전 5점은 좀 충격이긴 합니다. 이 경기 빼면은 그래도 히로시마 상대로도 상당히 잘 던졌거든요. 예. 어쨌든 이 경기가 히로시마 상대 첫 패전이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못 던진 경기. 그리고 홈에서도 뭐 1점대로 좀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역시 원정에서 좀 방망이가 좀 아쉬운 히로시마를 좀 감안한다고 보면은 역시 어느 정도 호투를 좀 기대를 해볼 법한 그런 날인 것 같기는 해요. 히로시마가 이제 진구에서도 어느 정도 좀 치긴 했지만 그건 진구니까. 자, 히로 선발은 마사토 모리시타. 올 시즌 월별 성적을 보면은 이 선수가 이제 가장 못 던진 달이 6월 달인데 그 6월 달 ERA가 2.05예요. 2.05. 제일 못 던진 달이. 그러니까 올 시즌 뭐 이 선수가 얼마나 꾸준하고 잘 던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전 경기 한신 상대로 9이닝 1실점 완투승을 거뒀음. 우리가 이제 완투승 다음 경기는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죠. 예. 이제 가장 최근에 9이닝 경기가 야쿠전이고 그 이후에 다음 경기에서는 이제 8이닝 3실점으로 나름 잘 던지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완투한 다음 경기는 조금 좀 못 던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상대 전적은 7승 3무 6패 그리고 홈에서는 요미우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6승 1무 2패로 홈에서는 상당히 좀 강했다 이런 거고 일단은 뭐 선발들은 둘 다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마스토 모리스타가 조금 더 좀 나아 보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런 뭐 치열한 순위 싸움 이런 경기들은 그렇게 쉽게 갈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경기가 갈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선발에서의 조금의 좀 우위가 있고 최근 전반적인 타격 사이클도 저는 히로시마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불펜이나 수비에서의 강점도 히로시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요미 원정에서 좀 좋지 않았지만 히로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 역풀 5.1은 언더인데 어, 그 일도 이런 경기들에서는 일이 좀 많이 고려할 만 하거든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일본 야구에서 이제 일 보기가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확실히 이런 경기들은 일도 한번 좀 고배당 같은 데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경기가 진짜 뭐 9회까지 엄청 치열할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은 한신 대 야쿠. 사이키 로토. 한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좀 한심이 모드죠. 한심이 모드. 그죠? 예, 경기력이 진짜 뭐 개판입니다. 개판 사실 그죠? 예, 지금 뭐 주니치가 선발들이 빨리 내려가고 사실상 불펜 데이를 뭐 이틀 뭐 하고 막 불펜을 엄청 썼는데도 결국에는 전부 다 졌습니다. 그죠? 예, 확실히 최근에 한신의 경기력은 한심이 모두 결국에는 그 감독님이 한마디 한 이후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한신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신이 나름 홈에서는 되게 잘하거든요. 고시엔을 홈으로 쓰잖아요. 근데 홈에서 되게 잘하는데 지금 이제 고시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교세라돔에서의 경기죠. 이런 부분은 한신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고시엔에서 승률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 자,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죠. 예,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이 팀도 원정만 가면은 이제 경기력이 아주 뭐 너무 아쉬운 팀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역시 좀 고민이 좀 되는 대목. 히로시마 상대로 1승 1패. 최근 홈에서의 경기력은 확실히 리그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기력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불펜도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완전체가 된 타순 또 중심 타순 너무 좋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은 굉장히 좋던데 오늘 원정이라는 점이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죠. 자, 사이키로토 두 경기 연속 털려버린 사이키로토죠. 예, 사실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세 경기 연속 털릴까? 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잘 들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앞에 두 경기들을 보면은 좀 많이 털리긴 했습니다. 야쿠 원정 가가지고 6이닝 4실점 10피안타 1피홈런. 이 선수가 야쿠 원정에서 유독 좀 좋지 않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크게 한번 털렸고. 그리고 요미 원정 가서도 5이닝 5실점 8피안타 1피홈런. 굉장히 좀 두 경기가 뭐 좀 소위 많이 털렸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키로토가 3경기 연속 털리는 거는 솔직히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예. 두 경기 연속 부진. 근데 직전 경기에서 삼진도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확실히 좀 더위를 좀 타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땀도 진짜 삐질삐질 좀 많이 흘리긴 하거든요. 예. 이 선수가 땀이 진짜 많아. 머리를 좀 잘랐으면 좋겠어 얘도. 이 선수가 일단은 뭐 제가 뭐 한신이 홈에서의 경기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이키 히로토도 보면은 야쿠르트 상대 홈에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1점대고 원정에서는 4점 중반대고 요런 투수들이 좀 있지 한신에 그지?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사람 아닌데 홈에서는 진짜 잘 던지거든요. 자, 반대는 요시무라 코시로 7월 이후에 이제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요시무라고요. 주니치 상대로 이제 가장 직전 경기가 7.1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고 이제 4볼넷이 좀 있었고 직전 경기 아니고 직전 경기 한신이었고 한신전 4.1이닝 6실점으로 좀 패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선수 특이 뭡니까? 원정에서 굉장히 잘 던지기로 유명한 편이에요. 예, 작년에 원정 성적을 보면은 2.78, 올 시즌 원정 성적을 보면은 2.18. 그리고 홈에서는 두 시즌 모두 5점대 이상을 좀 찍고 있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소위 뭐 진구구장에서는 진짜 못 던지는데 원정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소위 2점 초반대니까 나름 잘 던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신 상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1승 3패, ERA 5.90 이거 홈이고요. 원정에서는 2승, ERA 0.41. 그러니까 어쨌든 요시무라 코시로 최근에 펌도 좀 그렇고 좀 그렇긴 한데 유독 원정에서 좀 잘 던지는 선수고 최근에 이제 한신 같은 경우에 너무 한심이 모드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시무라 코시로도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타임이긴 합니다. 상대 전적은 9승 7패, 홈에서는 6승 2패로 한신이 압도적인 모습이기는 한데 오늘 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예. 얘네들이 이게 저는 솔직히 고시엔이라고 했으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 한신을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교세라돔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소 좀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한신도 요즘 한심이 모든데 경기력은 야쿠르트가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인데 야쿠르트가 또 얘네들이 원정만 가면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히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좀 여럿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승패라인 추천은 솔직히 좀 별로 안 땡기는 경기인 것 같고요. 예, 야쿠르트 역풀 5.5 기준체는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뭐 이렇게 다 어렵다 그러고 하냐? 예, 근데 어려운 걸 어렵다고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형들. 그치? 어, 이런 날은
그러니까 기록들은 사실은 오늘 다 좀 애매한 매치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날은 좀 약간 여러분들의 좀 직감이나 느낌도 많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라쿠텐 대 소뱅. 사실 고민을 그래도 가장 좀 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기기는 하죠. 예, 라쿠텐 같은 경우에 세이브 상대 이제 한 경기를 가져왔고, 타케오치를 탈탈 털어 먹으면서, 공략을 성공을 했다. 전반적인 타격감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고요.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칠 때는 진짜 화끈하게 치는 팀이긴 하죠. 자, 소뱅은 이제 지바 원정에서 위닝을 기록을 했고, 요즘 소뱅의 특이 계속 위닝만 합니다. 예, 수입은 없어, 거의. 나름 뭐 해볼 만한 매치업들도 많이 있는데 꼭 위닝만 해. 한 경기는 피해야 돼, 소뱅은. 그 피할 경기를 우리가 좀 잘 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최근의 소뱅이긴 합니다. 자, 다카이사 하야카와 이 선수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경기가 한 경기 있는데 그 경기가 정확하게 소프트뱅크 전이었습니다. 6.1이닝 6실점 10피안타 2피홈런으로 패전이 됐고 이 경기 이후에 최근 두 경기에서 뭐 나름 잘 던졌습니다. 직전 경기 오릭스 상대로 또 완봉을 좀 거뒀고요. 예, 그리고 오늘이 완봉을 거둔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소뱅이 자완 투수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이제 극복을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야카와도 좀 불안불안하죠. 예. 일단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즌 중반에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선발 전은 첫 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재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이 할 시즌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이넬로입니다. 다카시 히로토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꾸준하게 크게 털리는 경기 없이 잘 던져주는 선수고요. 최근 10경기 중에 이제 최다 자책점 경기가 3자책 경기예요. 예, 근데 이 경기가 라쿠텐전이었다. 라쿠텐 원정 선발로 2경기 6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으로 상당히 좋았다. 저 3자책 경기는 홈에서의 경기였습니다. 상대 전적은 7승 11패, 홈에서는 3승 5패로 나름 뭐 라쿠텐이 잘 싸워주기는 잘 싸워줬어요. 소프트뱅크 상대로. 예. 다만 이제 사실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그래도 좀 모이넬로 쪽에 좀 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경기고요. 예, 배당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나름 이제 다카이사 하야카와가 라쿠텐의 에이스 투수니까 배당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소뱅이 요즘 자한 상대로 공도 좀 잘 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소뱅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경기네요. 소뱅 승, 마 5.5는 오바. 자, 다음은 세이브 대 오릭스. 믿을 수 없는 두 팀들이 또 만났죠, 그죠? 예, 오늘은 또 이제 홈구장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거의 사실상 중립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조모 신문 시키시마 구장. 어. 자, 일단 세이브는 라쿠텐 상대 한 1승을 가져왔고 이제 코자를 한번 탈탈 털어 먹은 경기였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니오넴 상대로 또 유독 올 시즌 니오넴을 좀 잘 잡는데, 수입을 해버렸어. 수입을. 요즘에 보면은 그 쿠레바야시가 좀 잘 치면서 팀의 승리를 좀 이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오릭스 방망이도 진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다카시 코나 이 선수가 이제 이 선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거의 뭐 세이브 에이스 투수였어요. 그죠? 뭐 10승도 기록을 하고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왜 망가졌냐면 이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를 가고 싶어가지고 벌크업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신인급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보면 지금 이제 거의 깨돼지가 돼 있거든. 깨돼지가. 그러니까 벌크업 실패라고 보면 돼요. 예, 벌크업 실패라고 보면 돼. 완전히 진짜 사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이제 복귀전을 한번 치렀죠. 예, 니온의 원정에서 복귀전을 좀 치렀고 이 선수가 이제 니온의 원정에서 나는 강점을 좀 보였기 때문에 복귀전을 거기다가 좀 잡아줬는데 거기 5.2이닝 4실점 9피안타 2피홈런 3삼진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일단 뭐 저는 뭐 복귀전이고 예, 그리고 또 니오넴이 이제 홈에서는 빠따가 너무 좋은 팀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복귀전에 이 정도면 일단 쏘쏘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전반적인 피칭 내용은 저는 쏘쏘했다고 봐요. 근데 결과가 좀 좋지는 않았죠, 그죠? 9피안타 2피홈런이니까. 그래서 저는 한두 경기 정도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확실히 시즌 초반 때 모습보다는 좀 나아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구장이 이 선수 고향이야. 이 선수가 이제
군마현 출신인데 뭔가 좀 세 이 경기가. 그래서 아니 사실 선발만 보면은 그냥 타지마 다이키 나오는 오릭스를 보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오릭스라는 팀도 난 못 믿겠고 세이브라는 팀도 못 믿겠고 둘 다 못 믿겠다는 마인드라 가지고 약간 좀 쎄함이 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코나 같은 경우는 한 두 경기 정도는 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복귀 전에 어떤 피칭 내용이나 공의 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았다고 봐가지고, 일단 타지마 다이키는 뭐 너무 잘하고 있죠. 올 시즌 이제 투구폼 밸런스 조정이 좀 잘 된 이후에는 뭐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고요. 최근 두 경기 지바로테 상대로 2승을 거뒀고, 전체적으로 뭐 피칭 내용들, 결과들, 세부적인 기록들 다 안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7월 이후에 이제 5경기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올 시즌 세이브 상대 두 경기 모두 1실점만 기록하면서 상대 전적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상대 전적은 8승 10패, 홈에서는 6승 3패로 지금 은근히 또 세이브가 오릭스를 좀 많이 잡아오긴 잡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좀 정상적인 홈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많이 참고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가 그냥 무난하게 타지마 나이키를 좀 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저는 코나가 그래도 첫 경기가 저는 나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경기 정도는 좀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매첩입니다. 약간 묘하게 좀 쎄한 경기라고 하나 할까요? 그래서 일단 세이브 프렌 정도 보고요. 세이브 역배 그리고 5.5기준치에는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두 팀 다 한 번씩 잘 치는 경기들도 있고 뭐 오릭스도 요즘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지만 빠따를 믿을 수 없는 팀이라 가지고, 그리고 오늘 또 화요일이기도 하고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바롯데 대 니오넴. 좀 너무 좋지 않은 두 팀이죠, 지금. 그죠. 일단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소뱅 상대 루징이고, 이제 최근에 꾸준히 좀 타격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제가 뭐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오카이로미가 빠진 이후에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좀 많이 아쉽고, 오늘은 이제 홈으로 돌아왔으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 소뱅에서도 이긴 경기를 보면은 본인들이 뭐 잘했으니까 이겼겠죠. 근데 2안타 치고 5득점 했단 말이야지. 상대방 실수라든지 볼넷들 그리고 이제 폴랑코의 한방 뭐 이런 걸로 했단 말이어서 전반적으로 확실히 최근에 타격감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마 이제 뭐 조만간 타격감이 올라오겠지만은 확실히 최근에는 좀 많이 아쉽다. 자, 여기도 이제 순위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는 팀이죠. 오늘 이제 니오넴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그렇죠. 타격감이 꾸준했는데 니오넴이 올 시즌 오릭스만 만나면 진짜 힘을 못 쓰는 경기들이 많은데, 이번 3연전도 그냥 힘 한번 못 써보고 졌죠, 그죠? 충격의 3연패, 타격감도 바짝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오릭스 상대로 올 시즌 뭐 만나기만 하면 꼬이고 못 치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 선발은 이제 오지마 대 이제 가네무라 쇼마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오지마가 하드 캐리를 하면서 한 경기를 좀 가져왔죠. 근데 오늘은 리턴 매치입니다. 저 리턴 매치고. 근데 올 시즌 보면은 이런 리턴 매치에서 이제 반대 팀이 이기는 케이스들을 저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한번 좀 생각은 좀 하려고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직전 니온의 원정에서는 8이닝 무실점 3피안타 3볼넷으로 굉장히 잘 던졌다. 득점 지원도 좀 받았고요. 그죠? 네.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성적을 좀 찍는 선수인데, 가장 최근 홈에서 등판이 이제 소뱅전이었고 5.1이닝 6실점으로 이제 홈에서 좀 좋지 않은 경기를 한번 했다. 니오넴 상대는 올해 6번이나 만났고요. 1승 3패 2할이 2.64니까 뭐 나름 쏘쏘 괜춘했죠. 네. 가네무라 쇼마 이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좀 괜찮았는데 이제 직전 지바롯데 전에 이제 한번 좀 좋지 않은 경기를 했고, 페이스가 이제 한번 꺾였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바 상대로 이제 쏘쏘한 편인데 원정에서 딱 두 경기를 등판했어요. 이제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두 경기를 등판했는데 한 경기는 불펜이었어. 그리고 한 경기는 5이닝 1실점 잘 던졌어. 상대 전적은 6승 1무 14패로 굉장히 그 지바롯데가 니오넴한테는 또 반대로 또 힘을 좀 많이 못 썼어요. 근데 그래도 홈에서는 3승 1무 5패로 홈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선방은 좀 했는데, 확실히 지바롯데가 저기 에스콘만 가면은 힘을 좀 많이 못 쓰긴 못 쓰더라고.
일단 이런 경기들은 전형적으로 좀 1차전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양 팀 다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1차전을 가져가는 팀들이 이 시리즈에 좀 흐름을 좀 탈 수 있는데 이게 히로시마하고 요미우리 경기처럼 이제 순위가 맞닿아 있고 아주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1차전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직전 경기를 봤을 때는 지바롯데를 보고 싶은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저는 리턴 매치기도 하고 오늘은 니오넴 사이드가 좀 계속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니오넴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따 기대치가 그래도 니오넴이 좀 낫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니오넴 승마 6.1은 언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따감이 좀 안 좋으니까 양 팀 다. 자 다음은 크보 LG 스스지. 재밌는 매치업이죠. 여기도 이제 둘 다 너무 안 좋죠. 그죠?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 엉덩이 만졌다가 또 수입 패배 당했고. 그리고 SSG 같은 경우에는 문학에서 하나 상대로 한 경기도 이기질 못하는 이, 이 현실. 그죠? 그래도 한 경기는 이길 줄 알았는데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는. 둘 다 좀 안 좋은 흐름이에요. 그죠? SSG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문학에서는 방망이가 괜찮은 팀이긴 한데 문학에서도 빠따도 너무 못 쳤고 한 경기도 못 이겼고. 자, 오늘 근데 에이스급 투수들이 좀 나오는 매치업입니다. 그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또 언더도 좀 땡기는 경기긴 하죠. 일단 에르난데스는 크보 데뷔해서 딱 두 경기를 던졌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죠? 적응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5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경기당 피홈런을 하나씩 허용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삼진 능력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커맨드도 안정적이고 변화구도 잘 피고 그리고 오늘은 홈에서 첫 등판. 이 선수가 피홈런을 하나씩 맞긴 했는데 트리플 A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피홈런이 많은 선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오늘 SSG니까 이 피홈런 체크가 좀 중요하긴 한데 트리플 A에서는 피홈런을 그렇게 많이 맞질 않았고 오늘 잠실 경기니까 오늘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앤더슨도 역시 뭐 이제 에이스 모드고 이 선수도 이제 승효 기질도 있어요. 그죠? 최근 경기 보면 승투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앤더슨인데 단점을 보면은 이 선수가 약간 좀 볼질이 있고 다소 좀 멘탈이 좀 약하다는 부분도 항상 좀 보이긴 보이기더라고요, 저는. 근데 확실히 9위만큼은 거의 탈 크보급 9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삼진 능력도 압도적이다. 저도 경기를 보면요, 이 선수가 너무 예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예민한 선수들은 가뜩이나 또 볼질 성향이 좀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멘탈이 좀 간당간당한 선수들은 좀 위험해. 지금까지 뭐 너무 잘 던지고 있긴 한데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은 7승 무패 ERA 1.87로 이제 승료 기질도 있고 굉장히 뭐 성적도 빼어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잘 던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이제 살살 들기는 들고요. 일단 LG 상대로 한 경기 6이닝 2실점 3피안타로 역시나 뭐 괜찮은 피칭을 했고요. 그리고 잠실 원정은 딱 한 번 던졌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오늘 두 번째.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보면은 뭐 볼질도 조금 나오고 해가지고 살짝 이제 흐릿눈 타이밍이 저는 왔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또 이제 뭐 하루 쉬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타격감들을 좋은 타격감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워낙 이제 구위가 좋다 보니까 괜찮게 던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리스크는 앤더슨이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상대 전적은 7승 1무 2패 그리고 홈에서는 3승 1패로 올해 LG가 SSG 상대로 굉장히 압도적이고 올 시즌 크보가 이렇게 물고 물리는 상대 전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사이드한 상대 전적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전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스지 상대로 진짜 잘했다 LG가 올해. 자, 선발들은 계산이 섭니다, 소위. 그죠? 선발들은 계산이 서는데, 불펜은 둘 다 많이 헐겁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좋지가 않아. 전형적으로 이런 경기는 진짜 1차전에 따라서 시리즈 분위기가 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타격감 기대치도 LG가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이 좀 들고, 선발의 안정감이나 변수도 그래도 에르난데스가 좀 낫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LG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마 6.5, 9.5는 언더. 아마 경기는 선발에서 좀 비슷비슷하게 갈 것 같고 불펜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기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한 6, 7회부터 예상이 좀 돼요. 한 7회부터 보면 될 거야, 저런 경기는. 진짜.
7회부터 7회부터 보면 돼 저런 경기는. 자, 다음은 KT 대 키움.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혁의 끝내기 홈런으로 분위기를 한번 다잡았죠. 그죠? 최근에 이제 KT가 타격감이 계속 좋지가 않고. 예, 근데 결국에는 저도 우리가 그 마지막 경기 KT를 봤던 이유가 뭡니까? 그죠? 예. 한번 이길 때가 됐다. KT가 이렇게 계속 지진 않을 거다. 그랬는데 태견이를 또 연투 멀티로 쓰면서 한 방을 좀 맞아버렸죠. 아무튼 홈에서 분위기를 한번 안 좋은 흐름을 끊었다. 근데 오늘도 홈이니까 그런 기운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키움 같은 경우에는 롯데원정에서 이제 한 경기 승리를 거뒀고 타격감은 약간 이제 회복한 모습. 김혜성이 이제 살살 좀 치기 시작하긴 시작합니다. 자, 꾸에바스 최근 두 경기 나름 좀 잘 던지긴 했거든요. 예, 기아, 삼성 원정 두 경기에서 1실점씩만 좀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직전 삼성전에는 삼진도 9개나 뽑아내면서 이제는 좀 좋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올 시즌 홈에서 진짜 유독 좀 좋지가 않거든요. 예, 올해 홈에서 거의 6점대 육박하는 ERA를 찍고 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그냥 얘는 내가 아는 쿠에바스는 그냥 지가 컨디션 좋고 안 좋고에 따라 가지고 크게 갈리는 선수라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두 경기 좀 회복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아질 만한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키움 상대로는 이제 상당히 좀 좋았고 올 시즌 세 경기 모두 콜스 이상 그리고 콜스 이상을 좀 기록을 했고 가장 좋지 않았던 경기는 6이닝 4실점 3자책 요 경기였고 반대는 후라도입니다. 후라도는 뭐 별말 할 거 없죠, 그죠? 예, 가장 꾸준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이제 8월에 약간 주춤했는데 주춤한 게 3.27이니까 크보 기준으로는 진짜 뭐 너무 잘 던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커맨드나 제구가 상당히 좀 안정돼 있는 선수라서 그렇게 큰 기복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죠? 이 선수도 KT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았다. 세 경기 모두 콜스 이상. 원정에서 약간 좀 아쉬운 성적을 찍는 후라도기는 한데 최근에 KT 방망이도 썩 좋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후라도는 뭐 항상 기본빵 이상을 해주죠. 여기도 상대 전적이 골 때려요. 9승 1패 KT가 올해 좀 유독 이렇게 상대 전적들이 좀 이렇다. 난 뭐 상대 전적을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 아니면 참고를 잘 안 하는데 유독 올 시즌 크보는 이렇게 상대 전적이 원사이드한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선발에서의 불안감은 그래도 쿠에바스가 좀 더 크죠. 예, 일단 뭐 후라도야 진짜 계산이 서는 선발 그 자체고, 쿠에바스는 좀 어떻습니까?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죠. 소위 이제 긁힐 때 포테는 후라도보다 더 위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안 좋을 때는 뭐 볼지 파티 예쁘고 홈런 맞아보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 두 경기 그리고 상대 전적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좀 기대감을 좀 올려봐도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김민혁이 끝내기 홈런으로 또 승리를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KT가 오늘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 경기가 너무 많이 몰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많이 몰릴 만한 경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KT가 이길 것 같긴 해. KT가. 그래서 너무 몰리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도망가시고, KT 승마 9.5 언더도 한번 고려할 만한 것 같죠? 쿠에바스만 안 터지면은 언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후라도야 뭐 점수 진짜 많이 줘봐야 저 양반은 3점 또는 4점이라 가지고. 다음은 기아 대 롯데. 이 경기도 좀 재밌는 구석이 좀 있는 경기죠, 그죠? 일단은 기아가 올 시즌 엉덩이를 만진 팀들 2위까지 올라온 팀들을 진짜 처참하게 밟는 공식을 지난 시리즈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타격감도 좀 올라오고 있고 도용이도 혈이 뚫렸고 이런 모습의 이제 기아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도 키움 상대로 위닝. 타격감이 나는 솔직히 롯데가 타격감이 한번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양반들 타격감이 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되지 않았나? 근데 계속 잘 쳐.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긴 한데 빠따를 진짜 계속 잘 쳐. 후반기 승률도 상당히 좋고요. 그쵸. 이제 이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죠? 이 경기는 지금 기아가 보면 엉덩이 공식은 그대로야. 근데 기아가 올해 롯데만 만나면 힘을 못 쓴단 말입니다, 그죠? 3승 1무 7패. 오늘 상대 전적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3승 1무 7패.
야, 1위 팀이 하위권 팀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놀랍긴 놀랍습니다. 네, 홈에서는 3승 2패. 이게 야구긴 하죠, 그죠? 네. 오늘 선발들은 좀 이제 소위 약한 선발들이 좀 나오죠, 그죠? 네, 황동환은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 그리고 6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최근 4경기 정도 샘플을 늘려도 최근 뭐 나쁘지 않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황동하고요. 한 번씩 털리면 크게 털리는 경기들이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고 우려스럽긴 하고, 롯데가 요즘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털려도 좀 이상하진 않은데, 최근의 폼은 그래도 꽤나 기대치가 좀 있는 편이다. 진욱이도 이제 한 번씩 좀 호투하는 경기들도 좀 덜어 있고, 예, 하기는 한데, 최근 직전 경기에서 뭐 5이닝 1실점 깜짝 호투를 또 해주기도 했고, 예, 근데 이 경기에서도 볼넷을 5개나 줬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 경기가 좀 잘 풀렸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예, 진욱이도 결국에는 볼넷이 많은 선수를 저는 진짜 안 믿거든요. 예, 볼넷이 적어야 뭐 운도 따라줄 수 있고 호수비도 나올 수 있고 하는데, 직전 경기 어케 좋게 좀 잘 던지긴 했지만 볼넷이 5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오늘 또 원정 경기라는 거 정도도 리스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기아 상대로 역대는 진짜 좋지 않았는데 올 시즌 또 깜짝 코트를 한번 한 경기가 있습니다. 5.2이닝 2실점. 근데 기아 원정에서도 볼넷을 5개나 내줬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난 이제 볼질 많은 선수들은 신뢰를 좀 잘 안 하는데, 결국에 진욱이는 딱 이게 문제잖아, 그지? 볼질. 그쵸.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또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종목은 결국엔 또 멘탈 경기란 말이야, 그지? 타자는 진짜 순간의 찰나에 또 이제 결과가 결정이 나고, 근데 어쨌든 좋은 기억이 많으면 타자들도 뭐 자신감을 좀 얻게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상대들도 꼬인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대 전적이 좋지 않은 팀들은 확실히 좀 어려움을 좀 겪는 케이스가 많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가 결국에는 좀 아마 소위 좀 개싸움, 그죠? 예, 개싸움 모드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경기기는 하고요. 예. 선발의 기대치는 좀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지고, 그래도 볼질이 좀 적은 저는 항동화가 좀 낫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예, 낫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불펜 사이드에서는 기아가 조금 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기아 승. 상대 전적 때문에 기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저는 기아가 오늘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기아 승마 11.5 기준치는 오바. 자, 다음은 삼성 대 두산, 원태인 대 발라조빅. 삼성은 NC 상대로 수입, 타격감도 괜찮고 용타도 들어와가지고 또 홈런도 치고, 그죠? 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예, 그리고 잘 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승환 아저씨도 그렇게 됐고.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KT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태견이가 홈런을 맞아서 좀 졌다는 거는 그래도 좀 아쉬운 대목일 것 같아요. 두산 입장에서는. 그죠? 어쨌든 불펜들이 좀 위태위태하지만은 크보 기준으로는 그래도 단단하게 잘 버텨주는 불펜들인데, 특히 태견이가 털렸다는 거는 확실히 멀티를 연투로 쓰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기는 해요. 그죠? 멀티 연투. 그거는 조금 위험하지, 그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태견이는 완전히 100% 구위형 투수라서 구위가 떨어지면 위험하단 말이야. 자, 원태인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있는 원태인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승수도 좀 많이 챙겨가면서 기분 전환도 좀 잘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직전 KT전에도 7.2이닝 1실점 승투를 좀 가져갔고요. 근데 뭐 리스크는 꾸준하게 이제 피홈런이 많이 나온다는 점, 거의 경기당 하나 골로 좀 막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좀 리스크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기 두산이야, 홈런에는 나름 또 장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홈런을 몇 점짜리로 맞을 거냐,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겠죠. 오늘 경기장은 이제 포항입니다. 포항. 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반구장이죠. 파크 팩터로 봤을 때는 딱 반반구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선수가 이제 두산 상대 홈 상대 전적이 2020 시즌 이전 기록이에요. 3패 ERA 16.68. 두산을 상대로 홈에서 만났을 때 3패 ERA 16.68. 그러니까 이게 2020 시즌 이전 기록이라는 뜻은 뭡니까? 홈에서 두산 상대 롯데를 어느 정도 좀 걸러주고 좀 조정도 좀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근데 어쨌든 오늘은 홈이지만 홈이 아닌 느낌이 구장이기 때문에 이 포항에서 이
좀 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빨라조빅. 나름 뭐 리그 저걸 좀 잘하고 있는 선수였는데 롯데 상대로 진짜 크게 한번 털리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피안타율이니까 볼넷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 선수가 뭐 피안타율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선수인데 이 롯데 상대로 4이닝 4실점 9피안타. 볼질이 하나밖에 나오질 않았던 경기였는데 1볼질에서 이 정도 털렸으니까 어이씨 뭐야 롯데가 잘 친 건가? 아니 발라조빅 이놈 시키 안 좋은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타이밍이죠. 일단 뭐 직구 평속은 문제가 없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발라조빅도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친 시기긴 하지만 이거는 상대 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아무래도 결국에 발라조빅도 뭐 좋은 변화구도 나름 나쁘진 않지만 구위가 메인인 투수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 원정은 첫 등판이고 당연히 포항은 첫 등판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약간 볼질러 성향이 있는 발라조빅이 첫 등판하는 마운드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상대 전적이 골때리입니다. 이 삼성이 10승 2패 홈에서는 6승 무패. 오늘 왜 이렇게 원사이드한 상대 전적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상대 전적이 골때리다. 원태인이 이제 홈에서 두산 만났을 때 진짜 너무너무 좋지 않았는데 샘플이 좀 적은 경향도 있고 여기가 이제 홈이기는 하지만 라팍이 아닌 포항 홈이라는 점에서 요런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긴 하고요.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좀 비슷비슷하고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는 발라조빅이 조금 더 높다. 요 정도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거의 뭐 배당만큼이나 좀 고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향이 있는 경기이기는 한데요. 저는 삼성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사이드를. 삼성 역풀 10.5 기준치에는 안다. 자, 다음은 한화 대 NC. 한화 대 NC. 문동주 대 요키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NC가 조만간 한번 연패를 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 경기 중반까지 잘 싸워. 물론 이제 불펜에서 자꾸 날려먹으니까 타자들도 급해지고 그 악순환의 반복이긴 한데 복귀한 선수들도 좀 있고 불펜 쪽에서 재열이나 재승이 같은 조만간 연패가 한번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NC 반대만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조심할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스지 상대 문학에서 강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NC는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 청주 좀 비가 많이 와. 오늘 이 경기는 이제 청주 쿠어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죠. 청주 쿠어스는 뭡니까 여러분들? 크보에서 이제 문학만큼이나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기장이죠. 오늘 근데 선발들도 조금 좀 약하죠, 그죠? 문동주하고 요키시. 자, 일단 문동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 선수 체크를 하는 게 직구 피안타율인데 직전 경기는 직구 피안타율이 그래도 괜찮게 좀 나왔어요. 뭐 한 경기 샘플이기는 하지만 이게 오늘 경기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문동주가 진짜 좋아졌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타이밍은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문동주가 이렇게 아주 안정적인 안정적인 피칭은 아니고 꾸준하게 실점들이 좀 나오기는 하죠. 근데 확실히 최근에 이제 승도 좀 거두고 하니까 뭐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고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은 그런 문동주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대 전적은 좀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최근 NC가 타격감이 이제 좀 잇몸으로 버티다가 조금 떨어졌는데, 근데 최근 두 경기 안타들은 좀 많이 때렸거든요, NC가. 확실히 어쨌든 잇몸으로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요키시는 복귀 전 17점, 그리고 직전 경기 스스지 전에 4실점 패전. 두 경기 연속 2피 홈런씩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구위가 원래도 이 선수가 구위가 약한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복귀를 해서 던지는 걸 보면은 구위가 더 떨어진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구속이 한 2kg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두 번째 경기에서. 그리고 실점도 어쨌든 17점에서 4실점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조금 좋아질 요소가 좀 보이기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구위가 원래도 약한 선수긴 하고 그리고 커맨드나 변화구의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구속이 한 1kg 정도만 더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방어는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탱탱볼 시즌의 크보에서 직구 평균 구속이 140.9라는 거는 확실히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더군다나 청주 쿠어스에서의 등판이라고 하면은
그렇고 일단 최근 두 경기도 보면은 볼넷도 4볼넷, 3볼넷. 이 선수가 사실 뭐 제구가 안 돼서 볼넷을 많이 주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본인이 구위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자꾸 장타가 나오다 보니까 구석구석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볼질이 좀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조금 좀 도망다니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은. 상대 전적은 1승 2무 7패. 홈에서는 0승 2무 4패. 오늘 상대 전적들이 왜 이럴까? 오늘 상대 전적들이 정말 원사이드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죠? 예, 정말 원사이드해. 일단은 선발들은 둘 다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문동주가 최근에 조금 좀 폼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좀 지울 수는 없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동주는 아직 못 믿겠어요. 예. 한 경기 직구 피안타율 낮은 거 가지고는 못 믿겠다. 올 시즌 직구 피안타율이 거의 4할에 육박하는 동주기 때문에 일단은 못 믿겠다는 마인드가 좀 크고 사실 뭐 전체적인 전력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하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경기는. 근데 나는 이 시리즈에서 NC가 연패를 한번 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래도 경기 중반까지는 경기력이 나름 괜찮고 복귀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 또 강점이 좀 있었던 NC였던 만큼 이번 시리즈에서 연패는 좀 한번 끊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나는 도망가겠다는 마인드고요. 예, 저는 NC 역풀 10.5인치에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비가 오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청주 화요일 날 오버 보는 게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데 선발들도 조금 좀 불안하고 그리고 청주 쿠어스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멘트는 일단 여기까지.